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는 이 계절이 오면 우리 농부들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분주해집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종묘상에 길게 줄을 서서 고추 모종을 사고 상추 씨앗을 고르고 무거운 퇴비포대를 옮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딱 한 번만 정성 들여 심어 놓으면 내가 다시 심지 않아도 해마다 봄이 되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여름과 가을 내내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식물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대로 누리는 삶. 그것은 게으른 농부의 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아주 지혜로운 농사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정원에서 10년 넘게 한 번도 다시 심지 않고도 해마다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보물 같은 반연생 작물들과 그 뿌리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흙의 비밀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보통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면 서양 요리에나 들어가는 귀한 채소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녀석만큼 우리 땅에서 강인하게 살아남는 효자도 드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진정한 매력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무려 20년에서 30년 동안이나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심을 때는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깊고 넓게 땅을 파고 그 속에 완숙태비를 넉넉히 넣어주는 정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만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4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싱싱한 죽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단단하게 올라온 아스파라거스를 손으로 툭 꺾을 때의 그 경쾌한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달큰하고 고소한 풍미는 시장에서 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3년차까지는 수확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30년 공짜 식탁을 만드는 핵심 비결이니까요. 인내의 끝에 오는 열매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이 작은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랑하는 작물은 바로 루바브입니다. 루바브는 마치 거대한 근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붉은 줄기가 주는 강렬한 색감과 상큼한 맛은 그 어떤 채소도 흉내낼 수 없지요. 이 식물은 사실 파괴 불가능한 탱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추운 겨울,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눈이 녹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켭니다. 루바브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해서 평소에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킨 액비나 나무째를 조금만 얹어주면 손바닥보다 큰 잎을 쑥쑥 키워냅니다. 주의할 점은 잎에는 독성이 있어 먹지 못하고 오직 붉은 줄기만 수확한다는 것이죠. 이 줄기를 설탕과 함께 살짝 졸여 잼을 만들거나 청을 담그면 나른한 오후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천연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텃밭 모퉁이에 한 포기만 있어도 온 가족이 1년 내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부추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부추를 보고 담벼락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솟는다고 해서 파벽초라고도 부르셨죠. 부추는 한 번 심어두면 뿌리가 계속 번지면서 매년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초봄에 올라오는 첫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진하죠. 수확할 때 밑동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며칠 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파릇파릇한 새순이 올라옵니다. 장마철 비가 쏟아져 다른 채소들이 녹아내릴 때도 부추는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부침개 재료를 내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추는 해충을 쫓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다른 작물들 사이에 군데군데 심어두면 텃밭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까지 해냅니다. 네 번째 작물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뚱딴지, 즉 돼지감자입니다. 이름은 조금 우습지만 그 효능과 생명력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을에 예쁜 노란 꽃을 피워 정원을 꾸며주기도 하고
땅속에서는 인슐린의 보고라고 불리는 알찬 덩이줄기를 키워내죠. 돼지 감자는 너무 잘 자라서 오히려 걱정일 정도입니다. 한 번 심으면 작은 뿌리 조각 하나만 남아 있어도 이듬해 다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원의 경계 지역이나 척박한 땅에 심어두면 좋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봄까지 버텨내는 그 강인함을 보면 자연이 가진 생존의 본능에 경외감마저 듭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고추냉이입니다. 많은 분이 고추냉이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만 자란다고 알고 계시지만 밭에서 키우는 밭 고추냉이 품종도 있습니다. 강 그늘진 곳, 나무 아래 습기가 적당히 유지되는 곳에 심어두면 해마다 알싸한 맛의 잎과 줄기를 선사합니다. 특히 봄철 입맛 없을 때 고추냉이 잎으로 쌈을 싸먹거나 장아찌를 담그면 그 특유의 향이 식탁 전체를 깨워줍니다. 다년생 작물의 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계절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오는 그 독특한 맛을 잊지 않고 다시 만나는 기쁜 말입니다. 여섯 번째 보물은 나무 케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케일은 1년생이지만 이 나무 케일은 관목처럼 자라며 수년간 잎을 내어줍니다.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케일잎 몇 장을 따서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무 케일은 키가 2m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텃밭의 멋진 울타리 역할도 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모링가, 기적의 나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지면 근처에서 잘라 멀칭을 두껍게 해주면 봄에 다시 힘차게 싹이 올라옵니다. 잎부터 씨앗,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영양의 덩어리이죠. 이렇게 다년생 작물들을 하나둘 늘려가다 보면 어느덧 텃밭은 인간이 억지로 통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식물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이루고 공생하는 작은 숲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년생 작물들이 해마다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단순히 식물의 종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고 있는 흙, 바로 그 살아있는 토양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농부가 매년 땅을 깊게 갈아엎고 화학 비료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흙 속에 사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과 지렁이들의 집을 부수는 일과 같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지혜는 바로 무경운 농법, 즉 땅을 갈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갈지 않으면 흙 속에 미세한 공기 구멍들이 생기고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는 천연 비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에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나 애초하고 남은 풀들을 흙 위에 두껍게 덮어주는 멀칭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스스로를 비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풀을 뽑아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흙의 수분을 지켜주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고마운 자원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 그것이 지혜로운 농촌 생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께서는 80세가 넘는 연세에도 혼자 텃밭을 일구시는데 그분의 밭은 항상 동네에서 가장 푸르고 생기가 넘칩니다. 비결을 모르니 할머니께서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땅을 괴롭히지 않아. 그저 식물들이 겨울에 춥지 않게 덮어주고 목마를 때 물 한 바가지 주는 게 전부야. 그러면 땅이 알아서 다 해준다네. 이 짧은 말씀 안에 수천 년 농사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기려 들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텃밭은 우리에게 수십 배, 수백 배의 보답을 해옵니다. 여러분, 다년생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종값을 아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자연과 신뢰관계를 쌓는 과정입니다. 첫 해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뿌리가 땅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 이듬해 더 굵은 순을 올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경이로운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도시의 빠른 경쟁 속에서 지친 마음이 이 작은 텃밭의 다년생 식물들을 보며 위로를 얻고 치유되는 것이죠. 비가 오면 빗소리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식물들의 살랑거림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다년생 작물들에게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꼭 필요한 휴식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아 조금 더 너그럽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화학 약품이나 비싼 기계 없이도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텃밭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내려앉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텃밭에 한 귀퉁이에 아스파라거스 한 뿌리, 부추 한 줌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며 자연이 주는 공짜, 식탁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농촌 생활의 가장 크고 따뜻한 지혜입니다. 흙냄새가 그리워질 때, 초록의 생명력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이곳으로 오세요. 자연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을 아끼면 흙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대지 위에서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에 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